자,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은 그 판 구조론이 나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가설들, 여러 가지 학설들을 배웠어요. 어떤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대륙 이동설. 알프레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그 다음에 뭐였어요? 멘틀 대류설. 그다음 뭐였어? 해양적 확장설. 대면의 순서 기억해서 해야 돼. 대면의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적 확장설을 거쳐서 이제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과학의 발전이지. 과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 판 구조론이 정립이 되는데 판 구조론은 니네가 1학년 때 다 배웠을 텐데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어.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이동한다. 그래서 판과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판들이 상호작용한다. 판들이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발생한다. 그런 게 바로 판 구조론입니다. 판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지구의 판이에요. 지구의 판인데 뭐가 있냐? 뭐 한 17개 판이 있는데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칸, 아프리카판, 남미판 이렇게 큰 대륙판이 있고요. 대륙판. 그다음에 또 큰 해양판이 뭐가 있어? 뭐 태평양판 어디 있어? 또 여기 나즈카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필리핀판, 카리브판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개의 판들이 존재합니다. 판들이 존재하는데 자,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판의 이동 방향인데 판들의 이동 방향이 각기 다르다라는 게 보이죠. 판의 이동 방향이 다르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판의 속도도 달라요. 판이 이동하는데 속도도 달라. 속도는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나중에 배울 텐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판이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면서 판과 판의 경계에서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선들이 이러한 선들이 지금 판과 판의 경계잖아. 이러한 판과 판의 경계에서 뭐가 일어난다? 지진과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판 구조론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을 배워봅시다. 1학년 때 한 건데 자꾸 얘기해서 미안해. 아무튼 판은 지각과 상부 멘트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자를 하나 그려볼게. 피자를 하나 그려볼게요. 피자 한 조각 그려서 요렇게 쪼갭니다. 이게 지구 내부 구조예요. 많이 봤죠? 지구 내부 구조. 지구의 겉껍질을 지각이라 그러고 그다음 우리 지구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멘틀이 여기 있습니다. 멘틀. 그다음에 외핵은 액체 상태. 그다음에 내핵이 있죠. 외핵은 보통 철과 니켈이죠. 핵은 철과 니켈인데 외핵은 액체 상태. 뭐 내핵은 고체 상태. 뭐 이런 것들 옛날에 한번 배웠었고요. 우리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야. 이 부분이야. 지구의 반지름은 상식이죠. 지구의 반지름은 한 6,400km. 6,400km. 근데 극지방에서 잴 때, 적도지방에서 잴 때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6,400km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멘틀과 핵의 경계가 2,900km. 요 정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판이라는 거는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부예요.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부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봐봐.
그 지각과 붙어 있는 요 부분 있지. 멘틀 요 부분. 이 부분은 딱딱해. 딱딱하단 말이야. 지각과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어. 딱딱해요. 그런데 이 바로 밑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자, 바로 밑에 이 부분.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연약권이라 그래. 연약권. 이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잘 일어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약권에서의 멘틀의 대류로 인하여 그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부가 움직인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을 다 묶어서 너무 크죠? 이만큼을 묶어서 여기와 여기 이만큼을 묶어서 뭐라 그래? 이 하늘색이 바로 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만큼이 판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멘틀을 사실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이렇게 쪼개기도 하는데 그 연약권의 깊이가 사실 연약권은 요만큼이 얼만큼이냐면은 한 100에서 400km 깊이까지를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연약권 바로 위에 있는 데까지를 판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그러면 판의 평균적인 깊이는 얼마큼이야? 한 100km 되겠지. 이게 판의 평균적인 그 두께인데 그 지각은 어디 있어? 어디 써놓지 않았냐? 안 써놨네. 그 지각은 되게 얇아 사실. 지각이 엄청 얇거든요. 지각은 그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있어요. 해양 지각의 두께는 한 5에서 10km. 되게 얇죠? 그다음에 대륙 지각은 한 50km, 35에서 50km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정도 됩니다 말이에요. 요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대륙판은 여기에서 이제 멘틀의 최상부가 플러스 되는 거니까 대륙 지각은 한 100에서 150. 그다음에 대륙판은 100에서 150, 해양판은 한 60에서 7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 플러스 50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봐봐. 이렇게. 그러면 나옵니다. 5, 60 정도.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뭐 연약권은 판 아래에 100에서 400km에 분포하고요. 여기에서 대류가 발생을 해서 판들이 움직이고 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대륙판과 해양판을 좀 비교해 봅시다. 대륙판의 구성 암석은 이거 하기 전에 요거 그림부터 해야겠구나. 요거 그림. 지각이 있어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인데 지각이 있는데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우리는 모호면이라 그래요. 모호로 미치치 불연속면이라 그래서 모호면이라 그러는데 요거 일자 되지 마라. 아씨 이거 여기를 모호면이라 그러고요. 모호면 여기 아씨 그냥 할게요. 모호면. 그 다음에 지각 바로 밑에를 멘틀이라고 하는데 멘틀 저기까지 있는 거죠. 저기 밑까지. 그런데 그 멘틀 중에서 지각과 붙어있는 이 부분 멘틀의 최상부 혹은 뭐 상부 멘틀의 일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멘틀의 최상부를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 판이라 그럽니다. 요만큼이 판이야. 이만큼이 뭐다? 이만큼이 판이다. 판의 다른 이름은 암석권이에요. 판과 암석권은 같은 걸 의미합니다. 판인 암석권이에요. 여기가 판이고요. 그럼 판 바로 밑에 연약권이 이만큼 있겠지. 100에서 400km까지. 연약권이 존재하고요. 이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발생한다. 멘틀의 대류로 인하여 그 위에 있는 판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그림도 시험에 잘 나오지. 이 그림도 시험에 잘 나와요. 판의 종류를 봅시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어요. 일단 두께는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껍겠죠. 두꺼워요. 그런데 구성 암석이 대륙판은 뭐냐면은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그다음에 해양판은 현무암이에요. 참고로 멘틀은 감람암이에요. 구성암석이 화강암과 현무암이기 때문에 밀도가 달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같은 부피에 얼마만큼의 질량이 들어있냐 이게 밀도인데 밀도는 화강암이 현무암보다 작아요. 알겠지? 현무암이 단위 부피당 질량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감람암이 이거보다 더 커요. 감람암이 더 커요. 더 무거워요. 숫자까지 써주긴 뭐 2.4인가, 뭐 2.7인가, 뭐 3.0인가 이런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현무암의 밀도가 화강암보다 크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상대적으로 작은 화강암 밑으로 섭입을 합니다. 들어가게 돼요. 밀도가 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밀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판의 종류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판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지. 판의 경계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판의 경계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첫 번째 발산형 경계, 두 번째 수렴형 경계, 세 번째는 보존형 경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그 판의 상호작용은 세 가지가 있어요. 판의 상호작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판과 판이 1번 판과 2번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 자, 여기가 지금 판의 경계예요. 여기가 판의 경계인데 그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이 있어요. 이거를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요. 발산형 경계. 그다음에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는 곳이 있어요. 부딪히는 곳.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는 곳.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수렴형 경계. 그다음에 판과 판이 서로 엇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판과 판이 서로 엇갈리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경계를 뭐라 그래? 보존형 경계라 그래요. 자, 다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 이렇게 멀어지는 곳을 발산형이다. 우리 근데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 배웠어요. 여기가 뭐야 그러면은 해령이겠지. 해령 꼭대기에 뭐가 있어? V자형 열곡이 존재하고요. 이건 지금 인공위성에서 하늘에서 판을 딱 바라봤을 때 모습이고, 이거의 단면을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아까 그린 거, 저번 시간에 그린 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판과 판이 서로 만나는 곳은 뭐냐면은 수렴형 경계다라는 거지. 수렴형 경계다. 수렴형 경계에서 생기는 게 뭐가 있었어? 여기 해구. 또 뭐가 생길 수 있냐면은 습곡 산맥이 생길 수 있어요. 해구와 습곡 산맥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판과 판이 서로 엇갈리는 곳, 판이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발산형 경계는 판이 생성되는 곳이지. 수렴형 경계는 판이 소멸되는 곳이야.
보존형 경계는 보존형 경계는 판이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라는 거. 이런 곳을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변환 단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근데 봐봐. 자, 판의 경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가 있는데 판의 종류가 두 개야. 판의 종류가 두 개야. 뭐가 있냐면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어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어. 그러면은 그 대륙판과 해양판이 뭐 만나거나 멀어지거나 뭐 지나가는 그 판의 경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해양판과 대륙판이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수렴형 경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세 가지가 다 나와. 그런데 발산형 경계에서는 두 가지만 배울게. 해양판과 해양판, 그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 요것만 배우면 돼. 그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더 쉬워요. 보존형 경계는 그냥 뭐 해양판과 해양판이 엇갈리는 곳 요것만 설명합시다. 혹은 이건 뭐 구별을 안 줘도 되는데 해양판과 대륙판이 엇갈리는 곳.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판의 경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 지진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지진의 종류. 지진의 종류. 근데 무슨 종류냐? 깊이에 따른 종류. 깊이에 따른. 이런 거예요. 그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는 걸 그린 거예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는 걸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뭐야? 여기가 지금 해구예요. 좀 입체적으로 그려볼게. 입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우면 안 되고요. 위로 가자. 자, 깊이에 따른 지진의 분류를 하는데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지금? 지금 안 보이는 요 얇은 해양판이 두꺼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바다에 깊고 깊은 구덩이가 생겼어. 바다에 깊고 깊은 구덩이. 여기를 뭐라 그래? 여기를 해구라고 하는 거지. 해구. 그런데 봐봐. 지진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그 암석과 암석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힘을 응축해요.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갑자기 뚝 하고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 있지. 그러면서 응축된 에너지가 사방으로 방출하는 것을 지진이라고 하는데 그 지진이 얕은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아주 깊은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데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천발 지진이라고 그래요. 천발 지진. 그다음에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신발 지진이라고 그래요. 신발 지진. 자, 한자를 알면은 좀 공부를 하기가 좀 편한 거야. 우리나라는 좀 그래. 그래서 얕을 천자, 뭐 발생할 때 필발자라고 그러는데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천발 지진, 깊을 심자, 발생할 때 발자, 깊은 지진, 신발 지진. 그다음에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 가운데 있는 거를 중발 지진이라고 그래. 중발 지진. 이렇게 지진을 깊이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자, 분류하는데 자, 그러면 깊이가 어느 정도냐? 천발 지진은 한 70까지. 70km. 잘 안 보이네. 미안하다. 자꾸 다시 써서 천발 지진은 70km.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은 300km 이상. 이해되죠? 천발 지진은 70km 이하, 신발 지진은 300km 이상, 중발 지진은 70에서 300 이렇게 되겠지. 됐죠? 이렇게 깊이에 따른 지진의 분류를 하고요. 판의 경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이거 있어. 지진은 다 발생하거든요.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이 다 발생해요. 천발 지진이든 뭐 무슨 지진은 다 있긴 있어. 그런데 어떤 지진이 발생하냐라는 게 포인트야. 봐. 발산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만 발생해요. 천발 지진만 발생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모두 발생해요.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만 발생해. 이렇게 이런 구분. 그 다음에 뭐 발산형 경계, 그 다음 화산 활동이 포인트인데 화산 활동이 있냐 없냐. 화산 활동이 있냐 없냐라는 포인트야. 그런 걸 가지고 중요하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예요. 멀어지는 경계인데 봐봐. 왜 천발 지진만 발생하냐면은 그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움직이면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지진이 발생하는 곳 자체가 여기밖에 없어.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이유는 없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얕은 지진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그 다음에 마그마가 분출을 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화산 활동이 있는 거야. 대표적인 데가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거예요. 대서양 중앙해령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바로 여기야.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이에요. 여기는 뭐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곳이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곳이다. 이게 바로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이다. 근데 그 발산형 경계인데 그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곳이 있어.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곳, 그거를 동아프리카 열곡대라 그래.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거든.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것도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다라는 거. 거기도 마찬가지로 천발 지진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다 공통됩니다. 됐어?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를 봅시다.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를 수렴형 경계라 그러는데 이 수렴형 경계는 대륙 해양 혹은 해양 그 다음에 대륙 대륙이 전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로 구별을 해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대륙 해양입니다. 대륙 해양. 서비평 경계라고 합니다. 서비평 경계. 대륙 해양 혹은 해양이 만났을 때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은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들어간다는 표현을 섭입한다 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섭입한다 혹은 섭입돼.
봐봐. 이 그림에서 이게 섭입대야. 섭입대. 여기가 섭입대예요. 여기 밑에 그림 또 있지. 베니오프대. 이게 섭입대요. 요즘 베니오프대라는 표현을 안 써요. 섭입대. 이렇게 섭입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도 해양판은 얇기 때문에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섭입형 경계예요. 해양도 섭입형 경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돌형 경계라고 있는데, 이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은 두꺼운판과 두꺼운판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둘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 네가 들어가 이러면서 싸우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위로 솟구쳐요. 위로 솟구치면서 뭘 만들어? 습곡산맥을 만든다는 거죠. 습곡산맥. 이게 뭐야? 잘못 썼네 선생님. 얘들아 고쳐야 된다. 이거 섭입형 아니고요, 충돌형입니다. 충돌형. 미안해요, 오타가 났네. 자, 이렇게 충돌형 경계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이 두 개는 뭐다? 섭입형이다. 대륙은 충돌형이다. 됐지? 봅시다. 특징 봅시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는 섭입형 경계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한다. 들어간다라는 의미죠. 들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모두 발생하게 되겠죠.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모두 발생하게 되고요. 화산활동 활발합니다. 어떻게 활발하냐면 이 그림 봐봐요. 섭입대에서 해양지각이, 그러니까 해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요. 해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그 판에, 나중에 배울 텐데, 판에 그 압력이 높아져.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물질이 녹을 수 있어. 녹은 물질, 그게 뭐야?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섬을 만들 수 있지. 이걸 뭐야? 화산섬이죠. 화산섬. 그런데 봐봐, 이렇게 일렬로 나란하게 섬이 만들어질 수 있지.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일렬이 아니라 약간 호 모양이야. 약간 곡선이야. 그래서 일본과 같은 열도를 뭐라 그래?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호상열도.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호상열도. 그래서 그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은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발생하고요. 화산 활동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해구, 여기 해구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습곡 산맥도 만들어질 수 있다. 어디 만들어지냐면 습곡 산맥은 이쪽이 만들어져요. 습곡 산맥도 만들어질 수 있다. 왜? 하나의 판이 다른 판을 밀고 있으니까 습곡 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은 밀도가 큰 해양판, 둘 다 해양판인데 그 중에서도 밀도가 약간 더 큰 해양판이 있을 거야. 그 해양판이 다른 판 아래로 섭입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모두 발생하고요. 당연히 화산활동 있고요. 해구와 호상열도 있습니다. 여기 습곡산맥 안 써있죠?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게 돼요. 횡압력에 의해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천발지진과 중발지진만 발생해요. 그 다음에 화산활동 없다라는 거.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왜냐면은 그 수렴형 경계인데 화산활동이 없으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힐 때는 화산활동이 거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보존형 경계는 뭐냐? 판과 판이 서로 엇갈리는 경계다. 판이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여기서는 천발지진만 발생해요. 천발지진만 발생. 그다음에 화산 활동이 없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화산 활동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야. 봐봐. 보존형 경계에서는 이게 어디냐면은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봐봐.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자 해령이에요. 여기 해령이 있어요. 여기도 해령이 있습니다. 해령이 있는데 그 해령이 그 보면은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일렬로 쭉 이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어져 있냐면은 이렇게 이어져 있어. 찌글찌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두껍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직각 꺾인 거 보이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 지구가 둥글어서 그래. 지구가 둥글어서 이렇게 일렬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짜글짜글하게 찌그러지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자 이게 지금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되는데 위쪽 해령에서는 판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야. 근데 아래쪽 해령에서는 판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란 말이지. 그러면은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지금 요 부분 바로 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판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엇갈리게 되죠. 이렇게 엇갈리게 되죠.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뭐라 그래? 변환 단층이라 그러고요.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지형의 이름이 변환 단층이고 경계의 이름이 보존형 경계인 거야. 유형이. 그래서 이렇게 판과 판이 엇갈리는 곳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한 변환 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없어요. 이 해령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어요. 해령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어요. 그리고 천발 지진 발생하지. 그런데 이 변환 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없어요. 마그마의 분출이 없다는 거죠. 마그마의 분출 없고요. 천발 지진만 있어요. 천발 지진만. 알겠지? 이게 보존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로 판이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화산 활동이 없다. 됐죠?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또 정리해 볼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문제풀이를 좀 할 거니까 배운 걸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